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권창영 연구원님 모셨는데, 네. 네, 본인 소개와 또 이 어려운 기업 컨설팅에 또 입문하게 되신 또 경로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는 정일의 가업승계 연구소의 권창영 연구원입니다. 지금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에 이제 사회 시작은 이제 대기업 비서실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 비서실. 예, 대기업이면 S사. S사입니다. 그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으셨네요. 제가 비서실장님.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좀 재무 설계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이제 법인 컨설팅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제 만 12년 차에 12년. 접어들었습니다. 예. 근데 대기업이 뭐 여러 가지를 다들 부러워하는 직장이잖아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컨설턴트의 길을 접어든 건데 네. 어려운 길을 접어들었는데 뭐 그런 계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처음에 이제 그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법인 컨설팅 쪽을 좀 전문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개인 이제 재무 보험 쪽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제 이제 고객께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10년 지나시니까 이제 가업에 대한 또 승계를 받으시는 고객분도 계셨고 아버님으로부터 또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객분들께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본격적으로 법인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차별화된 서비스와 법인 경영에 맞는 그런 부분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법인 이제 컨설팅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재무 설계나 개인 자산 관리 쪽 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고객이 성장하면서 같이 나도 성장을 해야 되니까 네네. 개인의 재무나 자산도 해야겠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자산가들은 이제 기업을 소유를 하고 있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기업 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전에 이제 그 비서실에서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게 또 이런 기업 컨설팅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시겠네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가장 큰 거는 문제는 회사의 좀 규모는 다르지만, 일단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면,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단 외감으로만 가도 보통 이제 회계 결산이 끝나면 회계 사무실로부터 기타 이제 세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런 것들 확정이 되면은 회계 사무실에서 주요 대표님들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보고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이제 대표님 뵙고 이제 상담 드리는 중소기업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고 예.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그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예.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새로운 정보, 기업하고 직결된 정보를 얻어 가시는 게 네. 당연한 건데 네네.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그런 정보를 받을 곳이 없다 보니 네네. 오히려 이제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분들은 거의 못 받고 맞습니다.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다 받고 네네. 그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네네. 네. 특히나 이제 그런 큰 기업들 같은 네. 경우에는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뭐 전략실이나 비서실이나 뭐 미래 전략실 이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내에서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뭐 그룹 계열사나 이런 재무적인 사항도 보고 있지만 특히나 좀 다른 것은 뭐냐면 회장님, 오너를 위한 부서가 또 따로 존재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회사에 대한 부분과 개인 영역에 대한 차원까지 부서를 두고 전문 인력을 두고 사실은 이제 모든 걸 케어받는 그런 입장인 반면에 중소기업의 현실은 너무나도 이제 거기에 비하면 사실 정확한 정보의 부재와 또 혼돈되는 여러 가지 정보 속에서 대표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순이익이 2억만 넘어가면 20% 구간의 법인세를 내시잖아요. 지금 네네. 뭐 19%라고 하지만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0.9%인데 네. 그 큰 삼성전자도 10%대라 그러더라고요. 법인세율이. 네. 그것은 당연히 25%여야지만은
그렇죠. 많은 감면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내는 세금은 네. 10%대로 내는데 네네. 우리 중소기업은 2억만 넘어도 다들 20%.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네, 그런 세금 혜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 컨설팅을 벌써 12년간 하셨으면 뭐 네네. 많은 기억에 남는 뭐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셨겠지만 네네. 그 중에서 좀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예. 프로젝트를 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면 대표님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첫 번째는 이제 대표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뭐 소개나 어떤 약속에 의해서 간 게 아니라 지역 방문을 통해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진 사례고요. 처음에는 이제 여기도 곧 이제 외감으로 갈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내부적으로 재무이사님이 계셨는데 재무이사님 통해서 상담을 드리고 또 이제 회장님과 또 이제 아드님이신 대표이사 분하고 같은 자리에서 이제 그 저희가 브리핑할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드린 건인데 그 과정이 좀 쉽지 않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이제 주로 법인 컨설팅 하는 여러 중요한 굵직한 이슈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감을 가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이 예, 회사가. 예, 예. 대부분 대표님도 외감 가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시죠. 상당히 불편해하시죠. 그런 결과적으로 부분들은. 그럼 이 회사가 외감을 갔나요, 안 갔나요?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안 가는 거는 이제 그만큼 회사에서 관리를 했겠네요. 예, 근데 보통 보시면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감에 대한 기준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뭐 자산 120억, 매출 100억, 부채 70억, 종업원 100명. 이제 요게 최근에 이제 개정된 외감이고요. 이 네 개 중에 두 개 조건이 맞으면 이제 외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은 부채나 종업원 수 때문이 아니라 보통 매출액과 자산 규모 때문에 그 두 개가 같이 이제 합쳐지기 때문에 주로 많이 외감으로 가시거든요. 매출이나 자산을 줄이기는 어려우니까. 예. 그것 때문에 외감 안 가려고 매출을 줄이는 거는 또 기업인으로서는 그렇죠. 네, 맞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매출은 줄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 줄일 건 자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산으로 이제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면 네. 상환하면서 자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상환하지 않더라도 법인에 이제 쌓아둔 잉여금을 엑시트를 하면서 도와주셨구나. 네. 자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 기업은 뭐 아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이슈와 또 솔루션으로 도움을 드린 건지.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장님께서 아드님이신 대표님께 가업에 대해서 이제 승계를 고민하고 계셨고 이미 그때 당시에 이제 증여 특례가 5억 원 시절이었으니까 그만큼 4억 5천에 대해서는 증여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또 세무 대리를 맡고 있는 또 기장 세무사님하고도 조금 원활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였죠. 네. 그래서 외감을 간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성장을 했다는 거고 회사가 네. 좀 상승세인 기업이었네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자산 이전이 늦어질수록 비용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텐데 예, 맞습니다. 증여 특례만 4억 5천 해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스탑. 예, 네. 네. 그 상태에서 만나셔서 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솔루션을 통해서 예. 엑시트를 하는 걸 많이 도와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엑시트를 하신 건가요, 여기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회장님, 그다음에 이제 회장님 배우자이신 사모님, 아드님 이렇게 세 분이 주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회장님 지분을 이제 사모님께 증여이익 소각을 통해서 일부 이익금을 환원을 하시고 그럼 사모님이 좀 돈이 생기셨겠네요. 좋아지셨죠? 경제적으로 풍족해지셨습니다. 네, 네. 증여 특례를 이익 소각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지분이 자동적으로 줄어들므로 해서 후계자인 대표님 지분도 같이 이제 상승이 됐고 네. 법인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한 10억 원 정도 이제 증여 이익 소각을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자산의 규모도 줄어들었고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소각을 진행해 드렸고요. 또 이제 그 상황에서 대표님이 지분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요 당시는 지금 차등 배당이 이제 이중 과세 때문에 지금 사실적으로 실행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때는
거기에 이제 허용된 시기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납세에 대한 부분을 재원을 마련하고자 차등 배당을 통해서 이제 또 배당금으로 엑시트를 또 일부 했고요. 네. 예, 그 다음 이제 2022년도 잘 아시겠지만 개정 세법에 의해서 가압승계 증여 특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억까지만 증여공제가 있었고 30억까지 10%였는데 지금은 이제 10억까지 공제가 되고 60억까지 10% 단일 세율로 구간 적용을 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한 30억에 맞춰서 최초에 4억 5천이 갔고 이번에 이제 25억을 증여 특례로 해서 이제 승계 승계를, 진행을 해 네. 드렸죠. 그러면은 그 전에는 그 자녀분 지분이 몇 프로 정도? 네네. 4억 5천일 때는 뭐 미미했을 것 같아요. 예, 7.5%였다가 7.5%. 예, 예. 그다음 그리고 예, 이익 수급을 통해서 주식의 수가 줄어들면서 상승한 게 8.86%까지 갔고요. 네네. 요번에 이제 증여특례. 증여특례 10억까지 비과세하고 나머지 이제 특례로 하면서 60%까지 이제 상승된 사례입니다. 아, 그러면은 최종 지분이 자녀 승계받은 자녀가 60%. 예, 예. 네. 그럼 뭐 거의 다 넘어갔네요. 맞습니다. 처음에 회장님 지분이 77%였다가 아, 이번에 승계를 통해서 회장님 지분은 23%로 이제 떨어졌고요. 23%. 예,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외감 정도 갈 정도면 회사 가치가 좀 네. 높기 때문에 네, 네. 지분 조정이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해도 뭐 몇 프로 조금씩밖에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운 좋게 어떤 세법 개정에 맞춰서 직전에 뭔가 할 기회들이 여긴 다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정보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런 정보가 있을 때 내가 실행을 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이제 그런 절세에 대한 혜택을 다 가져가시는 거고 네. 망설이면은 이제 법이 바뀌고 네. 네, 맞습니다. 늘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 토탈 이렇게 보면 네. 그냥 러프하게 이렇게 보면은 보통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총 주식으로 넘어간 금액을 보면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30억. 예, 예. 자녀가 받은 게 이제 그렇죠. 주식 가치가 30억에 예, 해당이 되는 네. 이제 자산이 이전이 됐는데 네. 이제 그 중에 그걸 그냥 예를 들어서 일반 과세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30억 같은 경우에는 10억 4천이 세금이 있거든요. 10억 4천. 예, 일반 증여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 10억 4천 현금이 없으니까 또 그 돈도 증여해지면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30억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특례를 잘 활용하고 시기와 그런 어떤 세금이 되는 재원 마련까지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만약에 승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30억의 지분을 아드님한테 승계를 하는데 네. 예, 지금 1억 9천의 세금만 지금 납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30억이 이전됐는데 1억 예. 9천. 예. 이 1억 9천에는 본인이 낸 뭐 배당소득세니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거겠네요. 아, 배당 소득세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네.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 증여. 증여로만 봤을 증여세. 때 특례를 네. 이용하느냐 전략적으로 잘 일반 이용하느냐 증여와 그렇죠. 지금 특례를 활용했을 때 예. 그랬을 때 1억 9천으로 30억이라는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전이 된 거네요. 그렇죠. 회장님이 걱정거리를 덜면서 세금은 적게 냈으니까 뭐 좋아하셨겠네요.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네. 그게 사실은 가장 큰 회장님의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네. 이제 고민거리였는데 그런 회장님 것이 연세가 42년생이시니까요. 지금 이제 80이 뭐 넘으신 거죠. 아무리 100세 시대지만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80세 넘어가시면 좀 걱정이 많으시죠. 예, 맞습니다. 아까 70 몇 프로라 하셨죠? 회장님 지분이. 처음에 77%였죠. 그러니까 늘 고민이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날 분들은 이제 이런 경로를 통해서라도 만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뭐 가업승계, 여기는 이제 가업승계면서 그 안에 승계 과정에서 뭐 이익소각, 차등 배당, 증여특례 이게 다 솔루션이 종합으로 거의 들어간 케이스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다양하게 한 만큼 절세 효과는 큰 것 같아요. 네. 보통 한두 가지의 어떤 절세 컨셉을 갖고 했을 때에는 약간의 어떤 리스크도 있고 네.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근데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할수록 위험은 줄고 세금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회사가 그런 네. 케이스였을 것 같네요. 또 이런 또 가업승계 말고 또 다른 또 전문 분야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제 전문 분야는 그러니까 이제 주식 이동을 네. 통한 지배구조 개선, 그 내에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차명 주식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승계 자체도 주식에 대한 이전이기 때문에 주식 이동이라는 범주에 들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 이동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전문이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법인에서 임원과 주주가 분명히 다 계시는데 주로 대표님은 임원이시면서 주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임원과 주주의 권리 관계를 통해서 이익금 환원을 절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익금 환원에 대한 부분, 또 이런 모든 부분 솔루션을 실행을 하고 법인에서 만약에 이제 하려 그러면 당연히 그 회사의 헌법인 정관 사항이 그런 통로들이 다 열려져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법인 정관 정비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주로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이제 잉여금 출구 전략을 실행하다 보면 선행되어야 될 것들을 미리 아니까 이제 그 네네. 부분 1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이익금 실현, 나중에 뭐 소명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네.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표님들은 이제 지분 이동, 주식 이동, 주식을 그냥 이동하면 되지 거기에 왜 전략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주식을 이동하는데 이 전략이 왜 필요할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동 방법 자체가 많잖아요. 네네. 사고 팔 수도 있고 양수도, 네. 그다음에 뭐 증여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 사고 파는 것도 개인이 사고 팔 수 있고, 뭐 또 법인에다가 사고 팔 수도 있고, 법인끼리 사고 팔 수도 있고, 네. 이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네. 보통 대표님들이 아시는 거는 양도 아니면 증여 네. 두 개. 보통 일반 세무사님들도 보통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니까. 근데 네네. 그런 것들을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를 적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세금 이슈나 어떤 위험에 대한 게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주식이 이동하는 경로는 방금 가장 일반적으로 양도거래 사고 파는 거죠. 개인 간의 주주 간의 양도거래도 있지만 개인과 법인 간의 자사주를 통한 양도거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법인과 법인 간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개인 간에 이제 증여가 이루어지겠죠. 예. 그다음 뭐 상속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도 주식 이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이제 양도거래나 증여나 이랬을 때 그 세율의 구조가 다 다르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세목마다 뭐 단일과세도 있고 누진과세도 있고 다 틀려서 그렇죠. 그렇죠. 네, 증여세 구간이 틀리고 아까 말씀하신 양도세가 또 틀리고 예. 주식이 또 부동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네네. 특히 이제 우리 비상장 주식은 그 거래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데 이 양도세 자체도 우리가 3억 초과일 때는 25%지만 그 이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예. 단일이죠. 예, 20, 예. 25 딱 두 개. 네네. 부동산은 뭐 최고 45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활용해봄직하고 또 증여도 또 구간이 또 증여세가 10에서 50%니까 그렇죠. 어느 구간은 증여가 더 싸고.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제 딱 적정선 맞추는 게 기술 뭐 전략 뭐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율의 구간을 이제 낮추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증여를 통한 방법이 이루어질 것이냐, 양도를 통한 방법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건 이제 사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주식 이동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방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주가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 주가가 뭐 한 주당 10,000원으로 평가될 때 양도를 하거나 이동을 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뭐 20,000원 또는 50,000원, 그 회사 주가는 그 회사에 지금 그 이익과 순자산에 따라서 지금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높으면 상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 네. 그래서 주가를 낮추려고 낮은 가격으로 증여를 하고 또 양도를 해야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주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가를 낮추는 데 또 초점을 두게 되는 거고요. 네네. 주식 이동하기 전에 만약에 그런 플랜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주가를 낮출 수 있는 주가 다운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도
법인에서는 반드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인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주식 이동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이동 방법이 다양한데 네. 우리 회사의 최적의 방법을 찾는 거. 네. 뭐 한 가지로 할 수도 있고 뭐 세 가지로 할 수도 있고 네. 다양하게 또 여러 가지로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최근 거래가액에 대한 연결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경험이 없게 되면은 뭐 이 가격으로 했다가 또 다른 방법 할 때 다른 가격으로 했다 이런 게 나중에 다 리스크가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경험이 중요할 것 같고 지금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동 방법도 중요하지만 원가, 애당초 거래할 때 그 가격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10,000원짜리하고 10만 원짜리하고 천지 차이니까.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원님들이 이게 주식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솔루션에 따라서 세금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네. 어떻게 머리를 짜면 짤수록 세금은 적고 안전한 방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니까. 네. 근데 대표님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그냥 이동하면 되지 이렇게 네,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네. 아까 지금 주식 이동이 전문이라고 했는데 뭐가 전문이냐 그러면 바로 그 최적선 찾아드리는 거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설명돼야 될 거는 주가 자체를 네. 예, 우리 회사에 피해 없이 네. 오히려 유리한 방면으로 조정하는 거. 네. 그래서 뭐 언뜻 생각하면 주가가 어떻게 조정이 되냐 근데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감할 수 있는 그 세금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대표님들도 지금 이제 뭐 생각하실 때 주식회사는 뭐 제목처럼 주식회사 주식이 전부죠. 네. 저는 그 그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있습니다. 이 주식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대표님이 어렵게 성장시키고 모은 자산을 네. 안전하게 다음 세대에 이전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정관 정비 임원과 주주의 권리를 통한 이익금 환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다 내외사인데 꼭 구별을 해야 되나요? 아, 꼭 구별을 해야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식회사는 이제 상장사만 보더라도 경영과 소유가 분리가 돼 있듯이 상장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태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설립된 인격이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경영을 하시는 게 맞고요. 뭐 대부분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내가 주주이면서 임원으로 있다 보니 그런 분리의 개념보다는 이거 다 내 거고 내가 필요에 의하면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세금과 이제 직결이 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금과 직결이 된다는 의미가 A라는 회사가 대표님이 아유 내가 내 회사인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주주 이익 실현을 안 하시죠? 아, 그런 주주 이익 실현의 어떤 합법적인 방법보다는 일반적으로 가지급이 많죠. 네. 그나마 이제 급여로 가져가시면 세금 예. 내고 가져가시면 되는데 예. 그냥 가져가시면 이제 가지급이 되다 보니 예, 예. 최악의 경우는 배임 횡령까지 갈 수 있어서 맞습니다.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네. 저희 이렇게 상담 들어오는 거 보면은 실제 배임 횡령 때문에 문의하시는 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 뭐 누가 얘기 안 하면 모르죠. 네, 누군가가 맞습니다. 이제 문제를 삼았을 때 네. 대표님이 정말 억울하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뭐 12년이나 하셨으니까 또 컨설팅 하시면서 아까도 이제 가업승계 할 때 네. 그 10억 4천 세금을 1억 9천으로 줄여드려서 8억 네. 5천이라는 세금 절감을 해드리는 사례도 있지만 또 이 사례 외에 또 우리 고객님이 또 만족했던 사례가 있으시면 하나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네. 이제 요 업체는 경기도 이제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고요. 올해 이제 6월 달에 대표님 뵙고 상담 드려서 처음에는 좀 어렵게 상담이 시작이 됐으나 대표님 지금 너무 만족하시고 이제 지인들 이제 소개까지 좀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화성 쪽이면 제조가 많죠, 여기는.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어떤 도움을 주신 건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계기는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병역특례 지정 업체 선정이 있습니다. 네, 제조업체들은 다 그걸 받고 싶어 하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상담의 첫 번째 이슈는 병역특례 신청에 관련된 이제 상담이었고요. 그렇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컨디션으로는 지금 신청을 해도 가점 사항이 그 데드라인에 이제
미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는 병역 특례를 위해서 회사가 할 수 있는 거, 고용에 대한 창출, 그래서 일자리를 늘림으로 해서 이제 가점을 더 받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인증을 통해서 또 가점을 받고 해서 특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프로세스를 밟아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메인 비즈, 그다음 이노비즈는 이미 이제 9월, 10월을 통해서 인증 획득을 하셨고, 지금은 조금 가장 좀 까다로운 벤처 인증을 지금 저희와 함께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이제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 회사의 재무제표와 또 지배 구조를 들여다보고, 과연 이 회사가 또 대표님이 나라면 내가 어떤 식으로 지배 구조를 조정을 하고, 배당도 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배당도 계속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두 분의 주주가 60%, 40% 되는 상황에서 3억을 배당을 매년 하신단 말이에요. 세금 많이 내실 텐데 개인 소득세가 있으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구조에서 3억 배당 받으시게 되면 60%인 대표님은 1억 8천에 대해서 지금 배당을 받으시는데, 소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으로 받는 것이 뭐 2천만 원 15.4%에 네. 빼더라도 나머지가 이제 합산가세가 되기 때문에 배당으로 인한 세금이 엄청 났는데, 그거를 해결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배당은 받고 싶고, 예. 세금은 아깝고, 의료보험료는 더 아깝고. 더 아깝고요. 네. 그래서 이익금은 계속 생겨서 배당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는 그게 적치가 이처분 이익금이 이렇게 6대 사면은 동업이신 건가요? 아니면 가족이신 거예요? 동업입니다. 동업. 예, 그런 예. 경우는 적극적으로 배당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배당을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서로 쌓아두는 부담스럽죠. 경우가 되고, 네. 부담스럽게 되니까 배당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조에서는 너무 세금이 좀 과하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서 컨설팅을 해드렸고, 각각 6대 4에 대한 그 주주에 대해서 직계가족 중심으로 주가 평가를 하고 주식 이동을 해서, 이제 내년에 배당 받으실 때는 지금 현재 내는 그 세율보다는 또 많이 절감된 세율로서 세금을 납부하시고, 또 소득에 대한 재원도 또 대표님의 사모님과 또 아직 자녀들이 아직 어린데요. 어린 그 자녀분들한테도 소득의 재원을 미리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대표님께서 너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그 세금도 세금이지만 의료보험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줄일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이제 미성년 자녀 같으면 네네. 아이들은 의료보험료 원래 안 내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배당 금액에 따라서 네. 의료보험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네. 대표님들한테 그 부분도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지금 그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지금 건보료 개편이 돼서 지금 배당 기준으로 예전에는 이게 한 3,000원까지 했는데 지금은 더 낮아졌죠? 지금 더 낮아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 배당할 때 네네. 거기에 대한 변경된 부분을 보고 지금 많이 낮아져서 1,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자막으로 한 번 더 띄워드릴 네. 텐데, 네네. 그 부분 참조해서 예. 내가 그래도 자원을 좀 많이 해주려면 의료보험 계산해서 그 네. 부분까지 해서 아예 초과를 할 건지, 네. 아니면은 피부용자 자격을 유지하는 유지를 선에서 하면서, 할 건지, 그렇죠. 전략적으로. 예.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제 이런 것까지 못 챙겨서 나중에 이제 의료보험료 때문에 또 이제 화나서 또 그렇죠. 이렇게 대표님들이 또 속상해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 이 회사는 이제 실제 컨설팅을 안 받았다면 네. 배당을 안 할 수는 없고 계속 이제 세금으로 많은 돈을 네. 내실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예, 예. 병역 특례 때문에 만났지만 네. 이제 이런 절세 부분을 하시는 컨설턴트를 만나서 같이 도움을 받으신 케이스네요. 네네. 네. 오히려 대표님의 어떤 만족도를 보시면 기업 인증을 통한 원래 네. 이슈였던 병역 특례보다 이 절세. 지배구조 개선하고 네. 개선하고 이제 절세를 통해서 이제 당장 내 배당할 수 돈을 있는 아껴주니까. 그 부분에 더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까 인증 같은 경우는 두고두고 회사가 다른 거 할 때도 우리 예. 회사가 이제 번듯하게 이제 갖춰주는 회사니까 네네. 모든 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서히 이제 그때마다 좋아하시겠지만 네.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체감은 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세금은 금방 느끼시니까. 네. 네. 그래서 동업이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지분을 적절하게 자녀들 네. 같이 나눠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대표님 소득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발생할 증여세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증여세 그 절세 효과가 훨씬 큰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네. 맞습니다. 자, 고객 우리 대표님이 굉장히 만족해 하셨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세금 부분 이 네. 부분을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략 들으면 그래 저런 방법도 있구나 저렇게 절세 세금을 줄여주는구나. 근데 또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또 절세 전문 컨설턴트면 뭐 그런 거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저희 연구원님들 다 이제 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 또 권PM님만의 컨설팅 철학 및 차별점이 있다면. 아, 저는 이제 대표님 상담하기 전에 물론 이제 자료를 보고 분석하고 이제 대표님이라면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대표님 뵙기 전에 자료를 분석하고 나서 내가 정말 이 회사의 주인이고 오너이고 대표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고요. 두 대표님 번째는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 친형님이 만약에 지금 대표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 둘의 차이는 내가 대표라면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솔루션을 좀 알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알고 이제 있는 입장이라면 만약에 지금 상담하고 해야 될 대표님이 친형님이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조금 입장차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또 이런 그런 지식도 예. 절세나 기업에 그렇죠. 대한 그런 혜택이나 이런 거는 지식이 아무래도 일반인들 대표님들이 아무리 사업에는 전문이지만 이런 그렇죠. 부분은 조금 잘 모르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전달을 어떻게 내가 정말 눈높이를 맞춰서 맞춰서 거. 어떻게 내가 그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조금 이제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우리 이제 권PM님하고 우리 그 대표님 회사를 같이 이제 컨설팅을 진행해 본 느낌으로는 역시 뭐 대기업 출신이셔서 그런지 굉장히 디테일한 게 좀 차별화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원사를 제가 이제 우리 인수인계를 해드렸잖아요. 예. 네, 인수인계를 해드리면서 정말 제가 해드리지 못한 디테일함. 네, 그래서 하다못해 뭐 정관 개정을 하더라도 그거를 다 또 USB에 파일에 다 담아가지고 대표님 보관하셔서 수정하실 수 있게 이런 디테일이 굉장히 좋았고 보통은 이제 정관 바뀐 것만 드리면 대표님들이 이제 쓰실 때 이제 없고 막 이래서 막 또 와요. 또 찾으시죠. 네, 찾으시고 근데 이제 딱 그렇게 정리해서 드리니까 대표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형님의 입장이라는 게 내가 이거 비전문가인데 이 사람 이런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거 그리고 그런 큰 기업에서 했던 그런 치밀함, 디테일함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이 아니실까. 예. 이번 6월달에 만난 대표님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정관 개정하면서 그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바인더하고 USB에 증여에 관련된 증여계약서, 그다음 신고서 이런 거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딱 USB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뭐 큰 건 아니지만 그 디테일함에 그리고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창용 PM님의 가장 큰 강점은 디테일함과 배려, 대표님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싶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예비 고객들, 예비 고객 대표님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제 사업 경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현안들도 많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으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유튜브 채널도 찍고 있지만 너무나 채널들이 많고
또 인터넷 들어가면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또 정보들이 너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정확한 정보와 또 그리고 명확한 실행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컨설턴트를 만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경험이 해서 많은 경험만큼 또 중요한 게 없으니까. 네네. 네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런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컨설팅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사후 관리 부분까지 명확하게 저희가 이제 책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고민하지 마시라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 오래 하시는 대표님들이 구구절절 이제 신청서 작성하시는 걸 보면 저희 같은 회사도 이렇게 신청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글이 시작되면 네. 당연히 뭐 큰 회사도 있고 도움은 오히려 또 뭐 매출이 뭐 몇십억 뭐 이 정도 회사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다 우리 분야별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드리니까 또 영상 보시면 우리 또 대표님들이 건표님 보시면서 안심을 하실 것 같아요. 와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해주실 것 같은. 아니 실제로 상담 의뢰 들어올 때 요청사항에 그게 있었어요. 강압적인 전에 만난 분이 너무 강압적이었다. 저희 연구소는 아니에요. 예, 예전에 예. 모사에서 왔는데 너무 강압적이었다. 그래서 그런 예. 분은 보내지 마라. 대표님들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군요. 그런 부분들은. 네, 그래서 대표님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들 뭐 영상 보시면서 또 내용 중에 궁금하신 부분 그 영상 하단에 뭐 댓글이나 또 상담 신청 경로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오늘 또 이렇게 출연한 우리 권창용 PM님에게 상담을 받고 싶으면 권창용 연구원에게 상담받기 링크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잉여금이 쌓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쌓여있는 잉여금을 안전하게 가져오는 절세 플랜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성장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증가 속도보다 세금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산은 늘어났지만 세금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과 동시에 절세 플랜을 세운다면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들의 자산을 지키는 핵심 노하우입니다. 진짜 부자들의 절세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설명문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